이거는 뭐 제 생각에 맛있는 걸 먹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약간 한방눈 같은 겁니다. 겨울에 눈이 하늘에서 막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아, 눈이다. 뭐 눈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좋아하잖아.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새해 막 눈 오고 이러면, 막 설날에 눈 오고 이러면 좋아하잖아. 근데 눈 다 내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돼요? 길 개판돼 있죠. 길 꾸정물 돼 있죠. 언데 있으면 사람들 넘어지고 막 이러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딱 눈 오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주제.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위한 근력 운동. 스트레스하고 근력 운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젊은이들에게 이런 영상 같은 거 좀 올릴 때도 주제로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였죠. 옛날 분들이 본인들이 좀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거를 얘기하면서 요즘 애들은 육체적으로 편해졌는데 나약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주제넘게 일침을 좀 가했던, 이 사람이 힘든 게 육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이 힘든 것도 있고, 현대인들은 육체보다는 정신이 힘든 사람들이고 옛날 사람들은 정신보다는 육체가 더 힘든 사람들인데, 본인이 힘들었던 걸 요즘 사람들은 안 힘들다고 편하게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힘든 거는 아무래도 정신적인, 멘탈적인, 그리고 불안감,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서 섞이지 못하고 도태되는 뭐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특히나 SNS 시대가 되면서 요즘엔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더라도 SNS로 왕따를 시킨다고 하죠. 걔 빼고 단톡방 만들기, 걔 빼고 자기들끼리, 걔는 여기 앉아 있는데,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얘만 빼고 이렇게 막 DM 같은 거 보내면서 막 크크크 웃고 막 이런 식으로 왕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왕따는 막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런 것도 받았는데 요즘 왕따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요즘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힘든 거에 대해서 서로 대결을 하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거인 것 같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최근에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좀 스트레스성으로 몸이 안 좋아지는 거라고 좀 의심이 되고 나서 관련해서 좀 찾아봤더니, 과학적으로 입증은커녕 그냥 거의 뭐 그냥 정설이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이 안 좋아진다. 그 정도로 정신적인 거, 멘탈적인 게 육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가 그냥 사실이더라고요. 어떤 주장 같은 게 아니고. 저도 처음에는 제가 건강을 해친 이유를 계속 밤을 새고 이 밤낮이 바뀌고 햇빛을 보지 않고 방송도 앉아서 하고 편집도 앉아서 하고 그나마 있는 취미도 게임이니까 게임도 앉아서 하고 계속해서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몸의 밸런스를 잃는다든지 호르몬적으로 불균형이 온다든지, 안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주의해야 할 나이인데 남성 호르몬이나 뭐 이런 게 좀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서 좀 문제가 생겼나 보다, 이쪽 위주로 많이 생각을 했고, 뭐 물론 그쪽도 문제가 있었던 건 확실해요. 근데 스트레스 생각을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조그만 거랑 싸울 때 압도적으로 쳐 발라버렸기 때문에 이기고 있었으니까 스트레스가 없다고 좀 생각을 했나 봐.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못했었나 봐요. 근데 생각해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어쨌든 싸움인데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 2년, 3년 동안 밤낮이 바뀌면서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밥은 계속 배달로 이렇게 안 좋은 거 먹으면서 카페인 등 음료수에 많이 의존을 하면서 자양강장제에 의존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싸움에 대한 스트레스도 계속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것 같고, 그렇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버니까 좀 특수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게 없나? 당연히 유튜버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안 할 수가 없겠죠. 회사 생활을 하는 것 자체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시겠죠.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고 같이 일을 해야 하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뭐 혼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업무를 뭐 잘할 때는 기분이 좋겠지만 좀 잘 못하고 실수하고 이럴 때도 있을 거고,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또 가족들, 부모님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받는 뭐 커뮤니티를 즐기는데 안 좋은 댓글을 받는다든지, 뭐 내가 좋아하는 뭐 베이커가 욕을 먹는 걸 보면서 뭐 간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다양한 스트레스에 엄청나게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멘탈이 많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경우,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혈액 점도 증가, 혈압 상승, 이어지는 거겠네요, 여기서.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악영향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혈액 점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혈액 점도가 증가하면서 혈압이 상승하는데 혈액 점도 때문만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자, 혈액 점도가 왜 증가하냐? 여러분 만약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로트와일러나 아니 그냥 사자나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몸이 약간 경직이 되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약간 진땀이 나면서 막 온몸의 모든 신경이 막 땅구멍이 막 열리는 그런 약간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스트레스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스트레스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가셔서 과장이나 부장한테 혼날 때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데 참 본인 뜻대로 잘 안 흘러갈 때 받는 스트레스, 요 스트레스, 전자에 말했던 목숨이 위협받는 스트레스, 몸에서는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전에 뇌과학 얘기할 때도 많이 나왔던 건데 요즘 그 소위 뇌과학자분들이랑 아니면 그 뭐 빌리어네어, 뭐 억만장자들 이런 사람들이 뇌의 특징을 이용해서 오히려 뇌를 속여서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에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는 걸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리액션으로 그냥 반작용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라 얘가 생각하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존나게 싫어하는 내 직장 상사가 눈앞에 복도에서 갑자기 나타났을 때랑 회사 복도에서 갑자기 사자 새끼가 나타났을 때랑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다른 상황이잖아요. 하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고 이 새끼 존 개패고 싶다 이런 상황이고 하나는 족됐다 잡아먹히겠다 죽을 것 같다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니까 다른 상황인 것 같잖아. 근데 뇌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상황. 뇌 입장에서는 족됐다 끝. 뭘로 족됐는지 어떻게 족된 건지 왜 족된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냥 뇌새끼 입장에서 뭐 자율신경계 입장에서 얘들 입장에서는 그냥 됐다 발사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릎팍 치면 이 정강이 툭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허벅지에 힘을 줘서 다리를 편다라고 생각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고 누가 와서 도가니를 치면 종아리가 툭 올라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후자 쪽 반응인 거예요. 그 후자 쪽 반응 중에 하나가 혈액 점도가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지금 현대인처럼 살아간 게 몇 년쯤 됩니까? 해봐야 수백 년. 끽해야 수백 년이죠. 1000년도 안 되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뭐 농경사회도 지금처럼 사는 거라고 구분을 해도 그래봤자 몇천 년. 근데 인류의 역사는 수십만 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훨씬 오랫동안은 사냥하고 채집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인간한테 중요한 스트레스는 포식자가 나타난다든지 뭐 다른 부족민이 나타난다든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인 겁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 몸이 뇌가 됐다 라고 하면서 나타내는 반응 중에 하나가 혈액 점도 증가, 혈압 상승인 거예요. 그러면 혈액 점도나 혈압이 왜 상승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근데 앞에 사자나 표범이나 늑대 같은 게 나타난 거야. 그러면 빠르게 심박수가 바바바바박 뛰고 혈류량이 확 증가를 해야죠. 그래야지 몸이 움직일 준비를 빠르게 마치겠죠. 앞에 사자가 나타났는데 조또 마테 쿠다사이 한 다음에 스트레칭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몸 입장에서는 긴급 상황이다 탈출하는 것처럼 심장을 방방방 뛰고 아드레날린 막 솟구치고 막 혈액순환 막 바바바박 되고 이런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위급 상황 중에 인간한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원시시대나 뭐 채집생활 같은 걸 할 때 피가 나는 거겠죠. 사자를 만나면 피날 확률이 높겠죠. 적 부족을 만나면 피날 확률이 높겠죠. 근데 내가 지금 혈액순환이 굉장히 빨라진 상태에서 상처가 나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 피가 많이 나요? 조금 나요?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 혈액 점도를 높이는 겁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겁니다. 몸을 빨리 데펴서 기아 세컨도를 빠르게 만들어서 이 긴급 상황을 탈출해야 하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액순환이 빨리 일어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피날 확률이 높으니까 혈액 점도는 끈적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 세컨도인데 피가 나도 많이 나진 않게 그렇게 딱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사자를 보면 빠르게 도망을 친다. 뭐 적을 만나면 빠르게 도망을 친다. 빠르게 탈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기아 세컨도를 풀고 평시 상태로 들어가고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회사에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가족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듣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연인이나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도 사자, 호랭이, 늑대를 만났을 때나 적, 부족을 만났을 때랑 똑같은 몸에 리액팅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해소되면 이제 끝, 회복 모드 들어가자, 혈액 끈적끈적하게 했던 거 다시 원래대로 해놔, 심장 빨리 뛴 거 원래대로 해놔,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해소가 안 되잖아. 사자 새끼 만나면 물론 뒤질 확률은 높겠지만 살아남으면 한 5분 10분 막 와 이렇게 한 다음에 어우 씨 뒤질 뻔하고 끝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이 스트레스의 문제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부모님 때문에 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겼어? 이 스트레스가 5분 10분 있다가 해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회사가 가기가 싫어. 회사에서 힘들어. 부장 얼굴만 봐도 미칠 것 같아. 이 스트레스가 1시간, 2시간 뒤에 해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몇 달, 몇 년이 지속되잖아. 그러니까 이 몸을 살리기 위해 일어나는 이 일들이 끝이 없이, 엔딩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혈액 점도가 높아졌던 게 원상 복구가 돼야 되고, 혈압이 상승됐던 게 다시 원래 혈압으로 돌아와야 되고, 혈관 같은 게 이렇게 확장이 됐던 게 원래 상태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 다. 요게 원상 복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지면 예전에도 이제 한번 짚었던 거긴 한데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뭐 당연하겠지만 혈관 관련된 질환이 생기죠. 끈적한 혈액이 이제 뭉쳐지게 되고 재수 없으면 이제 피떡이 되기도 하고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긴다든지 혈전이 생긴다든지 혈전이 뭐 폐나 심장이나 뭐 뇌나 이런 데 생기면 이제 정말 많이 큰일 나는 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사지 쪽에 생겨도 꽤 많이 힘들어지는 사지 쪽에 생겨도 어차피 신장 타고 들어가면서 이제 급성 심부전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 목숨이 위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혈액순환이 잘 될수록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몸의 생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순환 장애가 생기면 우리 몸은 혈관의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혈관 탄력성을 줄여버려. 자, 봅시다. 이렇게 적을 만나서 맹수 같은 걸 만나서 포식자를 만나서 혈관이 확장이 됐어요. 혈액순환이 빠르게 일어났어. 그럼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혈액순환도 이제 느려지면서 원상 복구가 돼야 되잖아.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일어나면 혈관이 확장은 되는데 운동은 안 했잖아. 혈관 강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사자한테 도망칠 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적한테 들켰을 때 도망을 칠 때 혹은 싸울 때 운동을 해야 되잖아. 운동을 하면서 근육도 단련되고 혈관도 더 강해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어난 일은 강화가 안 돼. 그럼 혈관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오히려 혈관이 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었던 풍선처럼 되는 거야. 불었다 바람 뺐다. 불었다 바람 뺐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헬스 많이 하는 사람들 혈관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하잖아요. 헬스 하는 사람들은 혈관이 넓어지죠. 넓어지면서 혈관 벽도 두터워져요. 그러니까 더 튼튼한 혈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불었다 놨다만 하니까 혈관 벽은 두꺼워지지 않으니까 혈관 벽이 오히려 얇아져요. 이러니까 몸에서는 혈관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혈관을 넓히지 않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 빡 받아서 막 심장도 뛰고 막 답답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됐어. 원래는 혈관이 좀 넓어지면서 혈액순환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몸이 혈관이 얇아지니까 지키려고 확장을 안 해 이제. 자, 그러면 혈관은 좁은 상태, 혈관 벽은 얇은 상태, 혈액은 끈적하게 돌아다녀. 그럼 혈관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혈액순환 장애가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성 고혈압이 생겨서 만약에 그걸 또 혈압약을 또 먹어버리시면은 안 그래도 혈류가 강력하게 흐르지 못하는 상태인데 혈류가 이제 더 이제 천천히 흐르게 되면서 압이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온몸의 구석구석에 혈액이 잘 전달이 안 되고 말초 순환 장애나 말단 부위 순환 장애 같은 게 생겨서 그냥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간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요걸 크게 좀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체력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말이 되나 막 쉽게 체력이 많이 떨어진 걸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4년, 25년 이럴 때. 그리고 근력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 말이 되나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근데 아마 혈액순환 장애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방송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24년이나 25년에 이제 심장 통증도 조금 느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전부 이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혈액이 일단
점도가 증가하면서 끈적해지면서 혈압이 좋지 못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혈관이 안 건강해지면서 요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심장과 폐 기능이 엄청나게 줄어든 것 같고, 심장과 폐 기능이 줄어들면 뇌 기능도 이제 당연히 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나는 게 이제 위장 능력 저하. 뭐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 운동할 때 배 차가워지는 거 느껴요, 안 느껴요, 여러분? 뭐 웬만한 분들 다들 느끼실 겁니다. 배 운동할 때 빼면. 우리가 스쿼트를 하든 뭐 찌찌 운동, 등 운동을 하든 운동 좀 하다 보면은 배 한번 만져보면 배가 차가워져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서는 배를 따뜻하게 이렇게 복대 같은 거 차고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도 많죠. 배 차가워지면 지방 잘 쌓인다고. 배가 차가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지를 이용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 거기 있는 근육에 혈액 공급이 원활히 일어나야 운동을 잘 할 수 있겠죠. 뭐 우리 입장에서는 헬스장에서 깔리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벤치프레스 100kg를 밀어. 깔리면 뒤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스쿼트를 160을 해. 막 데드를 허리 부러진다는 마음으로 180을 데드를 해. 이러고 있어. 내가 생각으로는 나 지금 운동 중임인데 몸 입장에서는 그냥 스트레스인 거예요. 구분을 못 한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몸 입장에서는 그냥 개 같은 스트레스가 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앞에 사자를 발견했든 앞에 적 부족을 발견했든 보자마자 몸이 먼저 즉각적으로 됐다라고 생각하고 운동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몸의 운동이 먼저 된 수준으로 일어나는 거야. 사자를 본 것만큼 운동을 하고 있어. 적 부족민을 본 것처럼 운동을 하고 있어. 어디 절벽 같은데 발을 헛디뎌서 매달린 것 수준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몸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후속 대비라도 해야겠죠. 똑같은 일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심장 방방방 뛰고 혈액순환 빠빠빠 하고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다가 피를 쫙쫙쫙 보내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운동할 때 좋은 점은 뭐라고요? 운동이 끝나고 나면 이걸 회복하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시작, 스트레스 끝이 있다는 거고, 정신적인 때는 끝이 없으니까 계속 잘못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스트레스가 시작됐을 때,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든 요게 시작됐을 때 사지 쪽으로, 근육 쪽으로 피를 보내고 위장 쪽으로 혈액을 보낼 수가 없죠. 혈액이 부족하죠. 최대한 많은 혈액을 몸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엄청 격하게 하면 뭐 머리도 약간 멍해져요. 뇌로 가는 산소나 뭐 혈액도 조금 부족해져가지고. 적당히 하면 더 좋긴 한데.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한두 시간 정도 개빡세게 운동했어. 뭐 수영 같은 걸 하든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든지 크로스핏을 하든지 아니면 좀 빠른 달리기를 하든지 개빡세게 한두 시간 운동을 했어. 그럼 장기에 혈액이 부족한 상태죠. 근데 운동 끝나면 어떻게 돼요? 펌핑이 쫙 빠지잖아. 펌핑 계속되고 있는 사람 있어요? 병원 가세요. 펌핑이 쫙 빠지면서 혈액이 어디로 가요? 다시 원래 온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서 다시 장기로, 뇌로 혈액들이 쫙쫙쫙 퍼지잖아. 그럼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운동 끝나고 나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죠. 운동 직후는 그래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장기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혈액이 없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엔진이 안 돌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개빡센 운동을 끝나자마자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뭐 심한 경우 체하거나 할 수 있죠. 운동이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펌핑 다 빠지고 원래 혈액이 돌아야 되는 곳으로 잘 돌기 시작할 때, 그때 식사를 하면 이제 소화가 잘 되고 입맛도 좋고. 물론 너무 빡세게 운동하면 1시간 정도 쉰 것만으로 소화 잘 안 되죠. 좀 더 많이 쉬고 밥 먹어야 되죠. 적당히 운동하면 1시간 정도만 쉬어도 되는 거고. 운동을 했을 때는 운동 끝나고 1시간, 2시간 좀 지나서 밥을 먹으면 오케이야.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 능력이 저하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다. 끝이 없으니까 소화기 쪽으로 계속해서 혈액이 부족한 상태가 돼요.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돼. 그럼 소화가 안 되겠죠. 그럼 소화가 안 되면 양질의 음식을 드셔도 영양 흡수가 잘 안 돼. 영양분이 잘 공급이 안 되면 몸이 약해지죠.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면 스트레스에 더 잘 버틸 수 없게 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이 더 능력이 저하되고, 또 영양 흡수가 더 안 되고 몸이 더 약해지고, 계속 악순환. 그래서 이렇게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혈당은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제가 신뢰하는 영양학자분들 혹은 뭐 의사 선생님들한테 최근에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는 게 건강 트렌드잖아요. 특히 당을 줄이는 게 건강 트렌드였다가 최근에는 당 플러스 이제 무당 제품도 줄이는 게 건강 트렌드가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제로콜라 같은 거 나왔을 때는 신세계였죠. 제로가 다 좋은 줄 알았지. 실제로 WTO인지 HO인지 거기서도 무당 제품들이 안 좋은 게 없다. 무당 콜라 같은 거 많이 드셔도 상관없다 였다가 최근에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로 바뀌었잖아. 그 이유가 무당 제품을 많이 드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장내 미생물이
당들이 이 밸런스가 좀 깨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장 계열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해요. 요거에 대해서는 막 왈가왈부가 좀 있어. 그래서 저도 뭐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도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운동 전에 부스터 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무래도 무당 제품을 먹으면은 좀 죄책감이 좀 덜하니까 살도 좀 덜 찔 것 같고 이래서 좀 제로로 많이 먹었었는데 확실히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 소화불량 같은 게 생기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그냥 아예 그냥 유당을 먹습니다. 여전히 뭐 레드불이나 몬스터나 이런 거 한 번씩 먹긴 하는데 자주는 안 먹고 요새 먹으면 예전에는 무조건 제로로 먹었는데 요새는 그냥 유당으로 먹어요. 유당 먹고 운동을 좀 더 하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러면 유당 제품 당이 있는 제품을 언제 먹을 수 있냐 심지어 이제 우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도 사실 별로 안 좋다 과당도 당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식후에 과일을 먹는 걸 좀 안 좋게 말씀하시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당에 보수적인 분들도 언제? 운동 끝나고는 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 운동이 끝나고 나면 당을 섭취하고 피곤했던 몸을 빠르게 회복시키는데 당이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당이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지 어쨌든 우리 몸에 있어서는 가장 빠르게 불난 곳을 진화할 수 있고 영양이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르게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당이라. 그리고 뇌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분도 당이라. 이건 바뀌지 않잖아요. 문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만 년 전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야생에서 살고 있는데 당을 어디서 먹을 거예요? 몇만 년 전의 과일은 우리가 지금 먹는 과일이랑 다르죠. 지금 과일은 엄청나게 개량이 돼 있고 막 DNA 개조 막 이런 것까지 돼 있어가지고 품종 개량이 돼 있고 막 이것저것 합쳐서 만들어 놓은 거라 당이 엄청나게 높은데 옛날 과일들은 사실 이게 먹을 수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떫고 달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그러면 꿀 같은 거는 뭐 1년에 한 2번 보면 많이 보는 거겠죠. 당을 먹을 기회 자체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그래서 당을 엄청 가끔 먹을 수 있는 거여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당을 어쩌면 가장 쉽고 싸게 먹을 수 있는 영양소니까 너무 많이 먹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 그래서 운동이 끝나고 나서 당을 오히려 조금 드시고 몸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 때문에 운동했을 때랑 비슷한 상태로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어?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육체적 스트레스가 생겼어? 운동은 끝나면 끝! 회복하자! 당 좀 드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정신적 스트레스는 끝이 없죠? 엔딩이 없죠? 회복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스위치가 전환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죠? 혈당이 오히려 올라가고 그래서 고지혈증 등 안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것도 녹여가지고 혈액으로 이렇게 빼버리고 하는 등 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렵기도 하고 제가 이해도 잘 안 돼서 그냥 이쪽은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혈당이 오히려 올라간다. 고지혈증이 생긴다. 옛날에 물만 먹어도 살쪄요. 이 말 자체는 사실 거짓말에 가깝겠지만 실제로 비슷할 수 있죠. 갑상선 쪽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정말로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쪄 버리시죠. 트와이스의 정현 씨도 갑상선 쪽 이렇게 문제, 목 디스크 때문에 스테로이드 사용 같은 거 운동선수가 쓰는 거랑 다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쓰시니까 식단 조절을 그분이 안 하셨겠냐고요. 하셔도 그렇게 마르셨던 분이 체중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호르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남자다우신 분도 한 3개월 정도 여성 호르몬 맞추면 엉덩이 흔들면서 오빠 오빠 하게 되고 엄청 여성스러운 분들도 한 3개월 남성 호르몬 맞추면은 수염 나고 가랑이 불룩해지고 뭐 씹씹 하고 다니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호르몬 못 이겨요. 그래서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게 좋게 회복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게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 중에 이 호르몬도 있어요. 운동 끝나고 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고 그 좋은 호르몬들이 우리 몸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더 성장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같은 것도 해소를 시켜주고 진짜 피지컬적으로 회복도 시켜주잖아요. 근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끝나고 나면 이 육체적 운동할 때처럼 육체적 스트레스는 있는데 엔딩이 없으니까 좋은 호르몬도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나쁜 호르몬, 코티솔 호르몬 막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몸을 분해해버려. 우리가 운동할 때 분해가 되고 운동 끝나고 나서 회복하고 식사하고 소화하고 영양 흡수될 때는 그 분해됐던 게 다시 합쳐지는데 10개였던 게 11개가 되는 11개였던 게 12개가 되는 이 점진적 과부하 그리고 초과 회복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몸을 키우는 거잖아요. 내가 근육이 10개였어. 부셨어. 운동 가슴 부셔. 10개 부셨어. 쉬었다가 단백질 처먹고 잠자고 일어나면 11개가 돼 있는 거잖아. 어제 10개였는데 오늘 11개야. 이틀 쉬었다가 또 11개 부셔. 가슴 부셔. 단백질 먹고 잤어. 일어나면 12개 돼 있는 거잖아.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거잖아.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이 동이 날 때는 초과 회복이 없는겨.
오히려 10개였던 게 9개가 돼. 9개였던 게 8개가 돼. 7개가 돼.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족 같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끝나고 나서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게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데미지가 있을 때는 회복 모드가 들어가지질 않는다. 좋은 호르몬도 안 나온다. 오히려 나쁜 호르몬이 나온다. 이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운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많이 받는 사람이라 하기도 좀 그래요. 현대인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은 목숨 걸린 위기 정도의 스트레스를 자주 겪게 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계속해서 과부하가 걸리고 그 과부하가 끝나지 않는 게 너무 문제인데 그 과부하를 끝낼 수 있는 게 바로 격한 운동입니다. 이 격한 운동에 대해서도 최근에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격한 운동은 안 좋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운동 너무 격하게 하면 안 좋다.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TV 같은 데 나오셔도 하는 말이 격한 운동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운동도 과하면 안 좋다. 격한 운동도 이제 건강에 좀 해로울 수 있다. 이쪽으로 많이 포커싱이 돼 있었다면 요즘에는 사부작 하는 운동은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말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유튜브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운동 강도 이런 거 쳐서 이렇게 뭐 헬스쟁이들 운동선수들 말고 의사 선생님들 거 한번 쭉 모아놓고 보시면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격하게 운동하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몸이 그렇게 족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몸은 진화는 이미 뭐 20만 년 전인가 끝났잖아요. 그때 인류하고 지금 인류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인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자 호랑이한테 도망다니면서 살았고 늑대랑 싸우면서 살았고 들개랑 싸우면서 살았고 곰이랑 싸우고 맘모스 잡아먹고 살고 이랬던 인간인데 이 인간들이 그 당시에 목숨 걸고 사냥할 때만큼 지금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없진 않겠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뭐 프로 운동 선수들, 헬창 중에서도 진짜 완전 개집 상타치 헬창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돈을 주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서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상위 0.0011%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진짜 인구로 따져보면 1000에 1명쯤 될까 말까 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격하게 운동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근데 아주 옛날부터 저는 이제 논지가 똑같죠. 예전에 뭐 편의점 알바하고 이건이 될까봐 걱정한다 막 이런 거 장미란 씨 보면서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여자들한테 일침을 했던 것도 그게 이제 00년대에 제가 했던 거거든요. 2010년대에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안 좋아질 걱정은 사실 거의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100에 1명 정도만 걱정하시면 됩니다. 오버트레이닝 실제로 있지 않나요? 오버트레이닝이 일어나는 이유는 회복을 못했습니다. 회복을. 대부분의 오버트레이닝은. 내가 오늘 운동을 아무리 빡세게 해도 회복시키면 돼요. 회복이 안 되는 게 문제야. 저도 옛날에 헬게를 오래 했으니까 실제로 오버트레이닝에 시달리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사람들 특이 다 그거야. 헬스 거의 중독 수준으로 해요. 근데 일도 육체를 좀 쓰는 일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택배 상하차 같은 걸 하는 사람이야. 근데 헬스 완전 중독자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쇠질을 하고 일을 가는 거야. 오버트레이닝 오죠 이러면. 사무직이면 좀 해도 돼. 몸을 안 쓰니까. 아니면 수면을 잘 못해. 제가 운동할 시간이 한 9시에서 11시 그때밖에 없습니다. 9시에 헬스장을 가. 2시간 동안 존나게 해. 그럼 잠을 자기가 한 2시에 잔다고 해도 2시부터 뭐 7시까지 잔다고 해도 5시간은 자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겠지만 자기 전에 운동하시면 숙면이 안 들어가요.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야 숙면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 전에 운동을 하시면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가수면 상태로 거의 뭐 3분의 1을 주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원래 자면 얕게 자다가 밑으로 한번 쑥 들어갔다가 다시 떠올랐다가 이제 요렇게 하면서 깨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수면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때 2번 정도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꿈이 기억이 안 나요. 깊은 수면 갈 때 다 까먹어. 그래서 나올 때 꾸는 꿈은 기억이 좀 나죠. 아이씨 하면서 일어나는 이 꿈은 기억나. 근데 아까 꿨던 꿈은 기억이 안 나요. 들어갈 때 꿨던 꿈이니까. 인셉션 참고하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수면 시간을 잘 못 갖는 분들, 혹은 숙면을 잘 못하는 분들, 혹은 육체 노동을 하면서 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버트레이닝이 올 수 있고, 바른 자세로 운동을 안 해서 부상이 오는 분들은 또 오버트레이닝이랑 완전 별개입니다. 그거는 이제 운동 자세를 잘 배우셔야 하고, 건강 챙긴다고 잠시간 줄이면서 새벽 운동을 하는 건 좀 아닌데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별로 좋지 않죠.
레알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 운동한다고 하는 거 보면 산책인데 그거 한다고 운동 1도 안 됨. 근데 산책은 멘탈 회복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긴 합니다. 산책은 건강용이에요. 약간 운동이라기보다는 약간 명상 같은. 그래서 운동을 뭐 너무 열심히 해서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그 병원에서 혈압 높은 사람들한테 운동을 하지 말라는 처방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타민이나 그런 건강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 옛날에 막 00년대 막 이럴 때. 그때 고혈압 편이 나와? 그러면은 영상을 뭘 보여주냐면 어떤 뭐 아저씨가 운동화끈을 딱 동여매고 밖에 조깅을 하러 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갑자기 뭐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운동을 하다가 쓰러진 뭐 김씨 아저씨 원인이 뭘까 막 이렇게 나오면은 갑자기 화면이 스튜디오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 있는 할머니하고 아주머니 중간쯤 되는 패널 분들이 어떻게 왜 운동하다가 왜 쓰러져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쇼닥터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고혈압 때문입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고혈압 환자들은 운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숨쉬듯이 나왔어요. 숨쉬듯이 그냥. 옛날에는 사실 쇼닥터들 문제 존나 심했던 것 같아요. 요즘엔 솔직히 아니죠. 요즘에는 유튜브에 진실을 알려주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쇼닥터가 이상한 짓거리 하면 바로 저격당해요.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이제 사실 시청률도 이제 많이 안 나오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진짜 심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죠. 자, 고혈압이 뭐 물론 원인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고혈압이 생기는 분들은 보통 혈관이 좁고 혈관 벽도 얇고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고혈압이라 혈액순환도 잘 안 되잖아. 저혈압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고혈압은 맥혀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저혈압은 빰프 힘이 없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저혈압, 고혈압 둘 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아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실컷 말씀드렸고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고혈압이니까 고혈압 약 먹으면서 혈압 안 터지게 집에서 조용조용 있는 거는 그냥 여기 산소호흡기 대고 그냥 숨만 쉬면서 사는 거랑 뭐 비슷한 거고 운동을 하셔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고혈압을 없애야겠죠. 그게 중요한 거겠죠. 물론 이제 심각하신 분들은 갑자기 운동 시작하셨다가 진짜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고 하시되 기본적으로 해결책은 운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운동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어떻게 많이 푸나요? 저도 뭐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 많이 했던 짓거리죠. 맛있는 걸 먹어서 스트레스 풀기. 저도 이제 한창 그때 뜨거웠던 그때 막 저녁에 8시, 9시에 라이브를 켜. 라이브를 막 4시까지 해. 라이브를 막 8시간, 9시간을 쳐해. 끝나고 나면 바로 배달 가는 거예요. 바로 야식집 배달 켜서 치킨에 막 콜라에 막 자극적인 걸 막 먹으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가 탁 되면서 잠을 자는데 이제 위장에 음식이 있으니까 또 숙면도 안 들어가지고 그럼 또 늦게 일어나고 햇볕 못 보고 또 다음 방송 준비해야 되니까 또 컴퓨터 앉아서 이어 떨다가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지랄 2, 3년 한 거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 싹 풀려. 뭐 떡볶이 같은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싹 풀려.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하지 마.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안 해요? 현대인이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끊습니까? 그럼 못 끊죠,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야스는 끊어도 맛있는 건 못 끊어요, 사람이. 근데 알고는 드셔야 돼. 이거는 뭐 제 생각에 맛있는 걸 먹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약간 한방눈 같은 겁니다. 겨울에 눈이 하늘에서 막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눈이다. 뭐 눈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좋아하잖아.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새해 막 눈 오고 이러면 막 설날에 눈 오고 이러면 좋아하잖아. 근데 눈 다 내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돼요? 길 개판돼 있죠. 길 꾸정물 돼 있죠. 언데 있으면 사람들 넘어지고 막 이러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딱 눈 오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먹는 게 눈이 내리는 거야. 먹을 땐 좋지. 눈 올 땐 좋지. 끝나고 나면 몸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죠. 눈 다 내리고 나서 다음날 되면 길 더러워지고 얼고 출근 힘들어지고 신발 더러워지고 눈 쓸어야 되고 똑같아지잖아. 똑같아요. 근데 운동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 맛있는 거 먹는 분들 있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그럼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눈을 치우는 시스템이 있는 분들, 제설 시스템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뭐 좋은 도시 혹은 도시 중에서도 어떤 특정 구역은 절대로 차가 막히면 안 돼서 그 시에서 중요하게 관리하는 곳이어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쌓이기 시작하면 바로 관리 들어가는 곳이 있죠. 바로 제설차 오고 염화칼슘 뿌리는 차 오고 사람들도 조금 동원돼가지고 이렇게 막 빨리빨리 옆에 있는 눈도 빨리 치워버리고 하는 그런 데가 있죠. 그것처럼 제설 시스템이 있는 분들인 거야. 그분들은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러니까 눈이 와도 눈이 오면서 혹은 다음날 새벽에 싹 치워버려.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설 시스템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신 분들은 맛있는 걸 좀 먹어도 바로 싹싹 치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지금 2026년에 가장 신경 쓰려고 하는 거, 뭐 이미 하고 있지만 하려고 하는 게 그건 거고, 건강을 찾고 건강한 정신이 되고,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요걸 이제 머슬 앤 해피니스, 그러니까 건강해져서 행복해지자, 요걸 2026년에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설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 몸이 안 건강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맛있는 걸 먹고 야식을 먹고 단 걸 먹고 술을 마셔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거는 눈이 치워지지 않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눈이 오는 건 거죠. 그러면 눈이 쌓이고 길이 더 더러워지고 눈이 딱딱하게 얼고, 차는 물론 사람도 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길이 되고 점점 최악이 되겠죠. 뭐 어그로 질문이겠지만, 야스를 해야 잠이 잘 오는데 매일 야스를 해야 하는 거야? 실제로 야스는 거의 핵폭탄급 비타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비타민 먹으면 뭐 플라시보일 수 있겠지만 약간 갱기해지잖아요. 사람이 약간 생기가 좀 돌잖아. 야스는 핵폭탄급 비타민 같은 겁니다. 사람을 매우 건강하게 만듭니다. 매우 좋은 겁니다.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근데 그 과함도, 저도 이제 이거 관심이 많아서, 저도 사실 야스 때문에 근 손실이 올까봐 옛날에 걱정을 좀 했었어서 옛날부터 좀 찾아봤던 건데, 옛날에는 3번까지 세이브였어요. 3번에서 4번이 어떤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마다 3번까지 괜찮다가 있었고 3번부터 별로 안 좋다가 있었어요. 요게 확실히 제가 20대 때 찾아봤을 때 나온 자료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주 한 5번 정도까지도 별로 상관없게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주 7은 좀 에바다. 근데 한 주 5까지는 괜찮다. 뭐 당신의 상황에 따라 주 6까지도 괜찮을지도, 근데 주 7은 좀 에바임. 요게 요즘 제가 찾은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격일 정도를 가장 추천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3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걱정에 문제 없는 거지, 근손실이랑 상관없이 좀 별로 건강에 좋지는 않겠죠. 몸 키우는 목적 없고 건강 때문에 하는데 근력 꼭 해야 되나? 그게 오늘 말한 주제인 겁니다. 왜 격한 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몸에 이 이멀전시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사자, 호랑이를 만난 순간, 뭐 절벽에 발을 헛디뎌서 매달린 순간을 얘기한 이유가, 현대인들은 본인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났을 때, 연인이나 친구들과 다투어서 인간관계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게 마치 옛날 인간이 맹수를 맞닥뜨렸을 때 받는 스트레스와 비슷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부부싸움을 할 때 어린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전쟁터로 출병하는 병사들보다 스트레스가 높다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돌아봐 이러면서 인정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 근데 뇌 과학자들이 수치로 얘기를 하는데 뭐 어쩌라고, 과학적으로 그렇다는데. 그리고 뇌가 그걸 구별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자아는 생각을 하잖아. 전쟁 나가는 게 더 위험함, 부부싸움, 난 지나고 보면 별일 없음, 칼로 물베김. 생각으로는 알지. 근데 애들은 그 생각 자체도 못하긴 하겠지만 애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전쟁 나가는 군인들 이상이라잖아. 뇌가 그렇다는데 뭐 어떻게 뇌한테 내 말 걸 수도 없고, 왜 그러냐, 말 걸 수도 없잖아 이 새끼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과거 인간들이 맹수를 맞닥뜨렸을 때랑 똑같대. 반응도 똑같대. 그러면 그 반응을 어떻게 끝낸다고요? 실제로 격한 운동을 하시라고. 원래 옛날에 극한의 스트레스인 상황에서는 매우 과도한 육체 활동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사자 만났어? 싸우든지 튀든지. 늑대 만났어? 싸우든지 튀든지. 절벽에서 지금 매달려 있어? 올라오든지 뭐 떨어져 죽든지. 다 이런 상황이잖아. 육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잖아. 스트레스가 전부. 아니 10만 년 전 원시인인데 여자친구가 왜 기분이 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어? 아니면 돌 하나 들고 뒤로 돌아 뒤지고 싶냐? 이러겠어. 여자친구 스트레스가 더 적다고. 옛날 개들은. 옛날 애들인데 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뭐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고 있겠냐고. 엄마 아빠 싸울 동안 먹을 거 하나라도 더 먹고 이러고 있겠지, 원숭이처럼. 옛날엔 그런 스트레스가 없다고. 육체적인 스트레스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진화를 해서 지금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차피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랑 똑같은 리액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엔딩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격한 운동이라고요. 격한 운동을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리액션으로 나왔던 그 현상이 격한 운동을 할 때도 어차피 똑같이 일어나.
대신 운동이 끝나고 나면 엔딩이 있고, 엔딩이 나고 나면 이제 회복 시간 하면서 운동할 때 나왔던 좋은 호르몬들과 함께 내가 먹었던 영양분들과 함께 내가 휴식을 할 때 회복 과정이 일어나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데미지를 오히려 회복시키고 더 건강한 몸으로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격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격한 운동으로 해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온 몸에 안 좋은 변화를 격한 운동으로 해소한다는 겁니다. 몸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몸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바로 들어가죠. 운동 시간. 요거는 뭐 짧게 좀 잔잔바리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 질문하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생활 습관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이 어떤 생활 스타일을 가진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9 to 5 하는 공무원이 계셔. 근데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있어. 이 둘 다 아침 운동이 좋을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를 거 아니에요. 둘이 생활 패턴이 아예 다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언제 주무시는지, 언제 일어나시는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뭐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피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인지, 육체를 많이 안 쓰는 사람인지, 일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자세로 일하는지 엄청 많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양질의 수면을 할 수 있는 걸 1순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양질의 수면을 1순위로 생각하고 운동을 언제 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일 많이 하는 저녁 운동의 장단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성장에 더 좋습니다. 아침 운동보다 저녁 운동이 근성장에 더 좋습니다. 여기서 아침 저녁을 나누는 기준은 자고 일어났을 때가 아침이고요. 자기 전이 저녁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는 운동보다 자기 전에 하는, 정확하게는 초저녁이긴 한데 초저녁에 하는 운동이 근성장이 확실히 차이나게 더 좋다고 합니다. 야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퇴근하고 운동하시면 사실상 저녁 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도 초저녁 정도가 베스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글리코겐이 조금이라도 더 충전이 되고 조금이라도 더 활용이 좀 더 많이 되고요. 그리고 체온도 오후 3시에서 9시가 가장 높습니다. 체온이 높아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고 근육에다가 혈액이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체온이 올라갈 때까지 시간도 좀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사람이 힘이 가장 센 시간이 오후 2시에서 6시입니다. 이것도 기준이 대충 한 10시, 11시쯤 자서 한 7시쯤 일어나는 사람 기준인 겁니다. 자기가 자는 시간이 늦거나 더 빠른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 아침에 7시에 일어났다고 쳐요. 뇌가 깨려면 10시, 11시 돼야 됩니다. 신경계가 깨려고 해도 한 3시간 걸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1RM 시도해보세요. 안 돼요. 신경계도 아직 깨어나지 않았고요. 뭐 관절이나 근육도 덜 풀렸고요. 그게 언제 풀린다고요? 한 2시쯤 돼야지 완벽하게 풀려요. 그래서 혹시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점심시간에 운동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7시에 일어나서 회사에서 이제 점심시간이 뭐 12시 정도라고 치면 12시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괜찮죠. 운동 끝나고 나서 뭐 짬짬이 내가지고 영양 보충하시면 되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는 6시, 7시 요때가 이제 베스트인 거죠. 뭐 그때 헬스장에 사람 제일 많기도 하고. 식후, 식전 운동 언제가 좋은가요? 위장에 음식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없는 건 안 좋습니다. 자, 위장에 음식이 있을 때 운동을 하시면 소화가 잘 안 되죠. 위에 별로 좋지도 않겠죠. 그리고 소화를 계속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근육으로 가는 혈액량도 조금이라도 더 적어져서 퍼포먼스도 떨어집니다. 갑자기 햄버거 세트 드시고 일하려면 재보세요. 안 나와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공복이면 마찬가지로 혈당도 너무 떨어져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준비도 너무 안 돼 있어요. 자율신경계랑 저식이 뭐야? 아무튼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 의지로 몸을 쓰는 거랑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써지고 있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내 의지로 몸을 쓸 수 있는 상황이 활성화가 된 상태여야지 운동이 더 잘 되지만 또 너무 굶은 상태면 몸에 에너지가 없어서 운동이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깨어나자마자는 아직 신경도 많이 안 열려 있고 이래서 좀 힘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식후 3시간 정도 뒤에 운동을 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4시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3시간, 4시간, 뭐 5시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주무시는 동안에는 뭐 공복이 10시간, 12시간 되잖아요. 그때는 힘이 없죠. 그리고 그러면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카페인을 많이 활용하죠. 저도 예전에 이제 새벽 운동을 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좀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아침에 공복으로 그 부스터를 먹고 운동을 했었는데 이게 위장에 안 좋습니다. 공복 카페인이 그러니까 적당 공복이어야 해요. 내가 점심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5시, 6시쯤에 부스터를 드셔도 위장에 그렇게 무리 없습니다. 아까 밥 먹었잖아.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녁 식사를 뭐 대충 7시쯤 한다고 칩시다.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나면 그럼 12시간 정도 공복인 거잖아요. 그때 고카페인을 때려 넣으면 위장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해야 하는 사람이야. 퍼포먼스를 위해서 위장을 좀 데미지를 준다 싶으면 뭐 커피든 부스터든 드시고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건강이 더 우선이다, 퍼포먼스 좀 줄어도 어쩔 수 없이 그거 그냥 포기한다 생각하시면 그냥 물 좀 드시고, 뭐 당이 조금 들어있는 이온 음료 조금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고 운동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운동이 사실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라토닌 호르몬이 안 나오게 방해를 해버려요. 숙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7시간 수면을 했다고 해도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기 전에 운동을 하면. 그래서 베스트 시간이 5시, 6시, 7시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적어도 7시에 운동을 해야 한 8시 반쯤에 운동이 끝나고 한 뭐 11시쯤에 이렇게 잔다고 치면은 그래도 한 2-3시간 정도 여유가 있은 후에 잠을 잘 수 있는 건데, 뭐 8시, 9시에 운동을 해버리시면은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숙면이 잘 안 되죠. 공부하는 애들은 기상 직후 수면이 제일 좋아? 기상 직후 운동, 재성.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공부가 최우선인 사람 입장에서 기상 직후 운동이 좋은 점이 뭐냐면, 몸이 아직 안 깨어 있어서 운동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운동하면서 몸이 강제로 깨잖아. 수험생들이나 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7시에 일어났어. 9시에 첫 수업을 받으실 때 사실 뇌가 지금 100%가 아니에요. 근데 7시에 일어나자마자 한 30분 정도 운동을 했어. 몸이 강제로 깨거든요. 그러면 9시에 뇌가 거의 100%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 있는데요. 운동을 할 때 뇌세포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메이킹이 됩니다. 성인 이후에도. 요게 이 뇌과학에서 밝혀진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최신 이론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운동 끝나고 나서 그 새로 생겼던 뇌세포가 다시 죽어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운동 끝나자마자 공부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저도 최근 몇 년 동안 인지 능력이 좀 좋아진 걸 느끼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유튜브 한 이후로는 운동보다는 콘텐츠가 우선이었잖아요. 운동하다 보면 콘텐츠 생각이 나고, 아니면 뭐 대본 같은 게 생각이 나고,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아니면 뭐 갑자기 찾아볼 게 생각나고 이러잖아요. 뭐 운동하다 말고 그런 걸 찾아본단 말이에요. 이러면 운동할 때 뇌세포가 새롭게 생기고요. 그 뇌세포들이 죽지 않고 기존 뇌세포들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면 안 죽어요. 그래서 공부가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 기상 직후에 운동하시는 이득이 2가지가 있죠. 강제로 몸을 깨운다. 뇌도 깨운다. 두 번째, 운동을 할 때 새로 생겼던 뇌세포를 바로 공부를 함으로써 커넥션을 시켜서 뇌세포가 안 죽게 만든다. 2가지 이득이 있는 거죠. 체지방 20% 인바디 보여주니까 살 더 찌우고 중량 늘리라는데 맞는 건가요? 그 체중에 따라 다르겠지. 그러니까 네가 남자인데 한 55kg 나가는 체지방 20%야. 그러면 좀 더 쪄도 돼. 그러니까 체중 자체를 늘리는 게 중요해. 체지방률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마른 비만이라서 55kg에 20%다 남자가, 이건 그냥 체중을 늘리는 게 낫죠. 뭐 물론 네가 어떤 몸을 원하는지 난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만약에 너가 뭐 한 80kg쯤 나가고 체지방이 20%야. 헬스 이제 1-2달 됐어. 근데 체중 늘리면서 합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네가 만약에 원하는 바가 약간 파워리프터 같은 체형, 씨름 선수 같은 체형이면은 또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 이쁜 몸 만들 건지 강한 몸 만들 건지. 179에 80이면은 체지방 관리를 하면서 운동하는 게 낫죠. 아직 헬린이라 일어나자마자 웨이트가 가능할까 걱정되네요. 헬린이인 거랑 일어나자마자 웨이트 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오히려 더 좋죠. 오히려 운동 중상급자들은 본인이 해야 하는 운동 강도와 운동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화가 안 돼요. 내가 원래 100만큼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80밖에 안 돼. 이 사람들이 문제지. 근데 헬린이는 어차피 기대치가 없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헬린이라서 어려운 건 없죠. 그냥 모든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는 게 싫을 뿐이죠. 여성은 체지방 30 마른 비만인가요? 체중을 얘기해야 알지. 체지방 30이면은 약간 비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병원 기준이 있고 헬스 기준이 있어요. 헬스에서 여자라도 체지방 30이면은 좀 높은 거예요. 많이 높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여자 체지방 30이면은 조금 높으신 편이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25 정도 적당하죠. 근데 헬스 쪽에서는 25를 적당하다고 생각 안 하죠. 보통은 20 정도 만들려고 하고, 막 진짜 빠듯하게 체지방 관리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도 10%대로 가죠. 자, 그리고 이제 아침 운동 장단점 알려드리겠습니다. 확고합니다. 건강에 더 좋습니다. 자, 혈압 문제 개선에 좋음, 지방 감소에 더 좋음,
생체 시간을 앞당겨서 활기찬 하루를 만들 수 있음. 식욕 호르몬 조절을 해줌. 신진대사 활동, 신진대사 활성화, 호르몬 균형 개선 등 뭐 얘기 나온 거 다 똑같습니다. 그냥 건강에 좋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아침에 헬스한다, 건강에 좋다. 저녁에 헬스한다, 근육이 더 많이 생긴다. 외우시면 돼. 뭐 대신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 고혈압, 뭐 저혈당, 뭐 이런 환자분들 있죠. 뭐 당뇨 환자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보통 뭐 이거는 뭐 이미 10몇 년 전부터 정해진 거긴 한데, 아침 운동은 여성분들한테 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살 빼기에 더 유리합니다. 저녁 운동은 남성분들한테 더 좋습니다. 근육을 더 키우기 좋습니다. 그러면 남자라도 살 빼는 게 더 목적이면 아침에 운동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여자라도 근육 만드는 게 더 중요하면 저녁 운동이 더 유리하시겠죠. 그리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뭐냐? 아침에 유산소 하시고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 웨이트를 하시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수면 시간 적당한데 어느 때는 일어나자마자 졸리는데 허상인 거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수면 테스트 받으러 가는 거 있잖아요, 요새. 수면의 질이 내가 어떤지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거 있죠.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궁금하면. 기상 직후에 웨이트하면 잠이 잘 오더라. 그러니까 저녁에 잠이 잘 온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침에 운동을 하면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그리고 좀 몸이 덜 풀린 상태라서 부상의 위험이 좀 더 크다. 이런 리스크가 좀 있는 대신에 아침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포함한 아침 운동을 하시면 일단 다이어트 하기에도 더 좋고요. 숙면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저녁 때쯤 되면은 존나 자고 싶어요. 졸려요. 직업 군인이라 당직 때문에 강제 휴식 생기는데 당직 오프인 날에 헬스 안 하는 게 더 나은가요? 그러면 이틀 연속 휴식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분대장을 빨리 달아서 당직을 좀 많이 섰단 말이에요. 거의 1년 가까이 당직 선 것 같아요, 저는. 일병 완전 말부터 당직 섰던 것 같아, 나.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저도 고민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또 그때는 지식도 많지 않을 때라서 그냥 제가 체득한 건데 그냥 피로도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운동을 그냥 설렁설렁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일매일 계속 똑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설렁설렁도 꽤 힘들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펀맨 훈련처럼 내가 매일매일 뭐 푸시업을 몇 개 하고 뭐 1.5km 정도 뛰고 뭐 턱걸이를 몇 개 하고 뭐 이렇게 좀 루틴이 정해진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은 그냥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계속 운동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몸도 그게 이제 패턴에 맞아지면서 안 하면 오히려 더 찌뿌둥해, 더 피곤해. 근데 약간 도전적인 퍼포먼스를 하신다. 내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더 무거운 무게를 들려고 하고 개수를 더 늘리려고 하고 근육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고 단백질을 막 밀어 넣으면서 체중을 늘리려고 하고 이런 상태면은 피로도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운동을 했을 때 과연 그 충분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돼요. 피곤한 상태면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 100을 못 하잖아요. 90, 80, 70밖에 못 하잖아. 전신력으로 이겨내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러면 안 피곤한 날 열심히 안 한 거죠, 그 사람은. 그거는 그냥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아니, 피곤한 날도 정신력으로 하면 됩니다.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안 피곤했던 날 최선을 다해서 한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심지어 차도 제로백 테스트를 여러 번 해도 차도 시간이 바뀌어. 4초 나왔다, 4.1초 나왔다, 3.9초 나왔다 바뀌어요. 차도 바뀌어. 하물며 사람인데 인간은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고 잠을 자면서 회복을 시켜야 하는 인간이잖아요. 기계처럼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어디 220V 배터리를 충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사람은 이 생체 리듬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야구가 특히 좀 심한 것 같은데 농구 쪽도 요즘에 르깔통 보면은 시즌 초에 못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개같이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있죠. 르깔통이 뭐라 그랬냐? 르깔통 감독도 그렇고 레딕도 그렇고 주변 동료들도 그렇고 지금 몸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도 하는데 리듬을 만들고 있다. 본인의 리듬을 만들고 있다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르깔통은 지금 NBA 21년 차인가 그래요. 미친 새끼예요, 그 새끼. 근데 21년 차인 선수조차도 항상 하던 것과 조금 다르게 시즌을 시작하면 이 몸이 리듬을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리듬 찾는데 한 10경기 걸렸어요. 야구 선수들도 이게 굉장히 심하죠. 야구 선수가 이제 제일 심한 것 같은데 야구 선수들 끝나고 나서 이제 플레이오프 다 끝나고 나서 휴식기 들어가서 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캠프 열고 몸 만들기 시작하잖아. 그 캠프 할 때 그 사람이랑 시즌 시작할 때 그 사람이랑 시즌 끝날 때 그 사람이랑 완전 차이 많이 나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사람은 큰 차이 안 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이치로 막 이런 사람들, 자기 관리의 신 이런 사람들. 근데 대부분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그 리듬을 잘 아는 것도 사실 실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 상태인데 내가 피로도를 계산해 봤을 때 내가 최근 며칠 동안 했던 운동 양과 강도와 나의 회복 시간과 회복의 질을 계산을 해 봤을 때 오늘 운동을 안 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했으면 운동을 안 하시면 되는 건 거고, 내가 오늘도 퍼포먼스 좋게 운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운동 퍼포먼스 좋게 할 수 있어? 근데 이따가 어떤 피로를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스케줄이 생긴 거야. 군인이라서 뭐 당직을 선다든지 뭐 행군을 간다든지 뭐 이런저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계산했을 때 지금 당장 운동할 수 있지만 이따가 있을 어떤 이벤트 때문에 오늘은 통으로 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자꾸 계산을 하시는 것도 운동 실력이에요. 이거를 잘 못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요. 부상 당하는 게 자세를 잘못하거나 리프팅 도중에 실수를 해서 으악 하면서 이렇게 막 어디가 끊어지고 삐고 이런 게 더 많을 것 같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헬스밥을 20년 정도 먹었잖아요. 그냥 축적 데미지 부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삼두 운동을 하다가 하고 팔꿈치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쌓이는 거야. 안 좋은 자세, 뭐 적절하지 않은 회복, 혹은 너무 과한 운동 양, 운동 강도, 뭐 부족한 회복 시간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데미지가 축적이 되다가 좀 안 좋은데 한 두세 달 있다가 못 하겠는데 이런 부상이 더 많아요, 사실. 으악 하는 부상보다. 그 관리하는 것도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경기를 맨날 하니까 더 그런가 오프 시즌에 몸을 더 망가뜨리는 것 같긴 해요, 야구 선수들이. 헬스장에 글래머 트레이너 누나가 있는데 계속 쳐다보면서 운동하면 근성장에 도움될까? 그걸 진짜 너한테 당근과 채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신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건데, 계속 보면 안 돼. 세트 끝나고 나서만 봐. 근데 잘한 세트 끝나고 나서만. 뭔지 알겠지? 내가 딱 들어갔어. 밀어. 이번에 잘했어. 상주자. 하고 봐. 이러면 뇌가 이 패턴을 금세 익혀요. 그래서 세트 들어갈 때 가슴을 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뇌과학에서 말하는, 뇌는 인지 능력이 없어 있는 내가 시키는 건 거지, 어떤 부분에서는 바보 같은 뇌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요즘에 뇌과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거를 이제 뇌를, 나도 모르게 뇌를 계속 죽이는 게 이제 쇼폼 같은 거 계속 보는 건 거고. 헬스로 배 나오는 거 원래 못 막아?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나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식단하셔야 됩니다. 전두엽이 망가져 버리죠. ADHD면 헬스 필수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병원 가서 진단받는 게 우선이고 의사의 지시, 지도 하에 하시는 게 좋은데, ADHD에 근력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배에 나오는 거는 뭐 저도 지금 배가 나와서 좀 부끄럽긴 한데 영양 과잉일 때가 많습니다. 운동보다는 식단 관리가 건강에 더 유효할까요? 알 수가 없죠. 님이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냥 라이트하게 나이브하게 얘기할 때는 그 돈을 모으려면 버는 거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맞는 말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잖아. 아니 뭐 200 벌고 200을 쓸 건지, 뭐 300 벌고 200 쓸 건지, 뭐 500 벌고 600 쓸 건지, 뭐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운동하고 식단 중에 뭐가 중요해요 라고 말을 하려면 님이 어느 정도 먹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님이 나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할래 라고 하는데, 그냥 하루 한 끼 정도 맛있는 거 먹고 한 끼 정도는 이제 헬스 식단 챙겨 먹고 한 끼 정도는 뭐 그냥 안 먹던지 아니면 뭐 샐러드 같은 거 좀 채소 같은 거 챙겨 먹는다,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운동이 더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실컷 먹어봤자 별로 안 먹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나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싶은데 하면서 이제 쬐양같이 먹어버려. 이 끼는 식단이 훨씬 중요하겠죠, 운동보다.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식단 의미 없겠죠, 식단 안 하면.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소받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예민할 때는 이런 질문 나오면 막 안 좋게 얘기하고 막 이랬잖아요. 뭐 당신이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고민을 해소하고 싶은 질문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해줘, 나 마음 편하게 해줘, 그냥 이런 질문인 거야. 실제로 당신의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운동을 얼마나 잘하고 열심히 하는지, 식단을 얼마나 어길 거고 얼마나 지킬 거고, 완전히 놓으면 얼마나 완전히 놓을 거고, 적당히 지키면 얼마나 적당히 지킬 거고, 완전히 지키면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고, 이런 계산을 하면서 조절을 계속 해 나가야죠. 나서 한 번씩 조여봤다가 풀었다가 막 이렇게 조절을 해봐야지. 근데
이 중요한 일을 무 자르듯이 잘라요 말아요 잘랐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HNW 혼자 살면서 회사 다닐 때 받는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푼다는 생각으로 공격적인 퍼포먼스에 했었고 부상도 잦았는데 결혼하고 육아하면서 와이프 통해 몸 관리를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혼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와이프를 만나신 거고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주 5일 하면서 흑자 라이브 보느라 잠 4시에서 6시간 자는 루틴 6개월 했더니 면역 개박살나서 엄청 자주 아팠었음. 미침. 오늘 좋은 내용 하니 감명받고 이만 자러 갑니다. 잘 자. 나도 오늘 사실 빨리 자야 돼. 그래서 약간 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가수 B도 고지혈증 진단받아서 뉴스 나옴. 고지혈증 왜 나왔을까? 그분 간헐적 단식 하지 않아? 간헐적 단식하고 그 정도 운동하고 유산소도 하고 왜 나왔지? 스트레스가 많나? 스트레스 많아도 고지혈증 나옵니다. 스트레스 많을 수도 있겠다. 연예인이니까. 식사량, 운동량 거의 비슷한데 인바디상 체지방률 높게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식사량, 운동량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님이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차는 주행하면서 쓰는 연료랑 주행 중에 들어가는 연료가 거의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님 엔진이 몇 cc인데 그 차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2000cc 정도 엔진의 차라고 생각해 볼게요. 차 무게는 뭐 한 1.78톤 나간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엔진이 6200cc면 어떡할 거예요? 슈퍼차저면 어떡할 거예요? 차 중량이 2.5톤, 3톤이면 어떡할 거예요? 몰라요 그거. 배고파서 자다 깼을 때 단백질 보충제 먹고 자는 거 괜찮은 선택임? 장점은 근육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 수 있겠죠. 단점은 그거 외에 모든 것. 수면을 방해하죠. 옛날에 개백수일 때 햇반 닭가슴밥 먹고 체지방 10 밑으로 유지했는데 술자리 잦은 직업 취직하고 개같이 83kg 체지방률 20 넘어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나름대로 오랫동안 컨디션 좋은 몸을 유지했지만 유튜브 시작하고 이제 바로 개백수인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 좋은 것도 적당히 자랑해야 돼. 상황이 되니까. 보디빌더 누구는 자면서 근성장하려고 가습기에 보충제 틀어놓고 잤다며. 굴하겠죠. 근데 제이 커틀러가 자다가 일어나서 단백질 보충제를 마신 건 맞긴 해요. 본인이 잡지책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당이 부족하면 딥슬립 불가능함. 그래서 오후 초저녁 운동이 유리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해줘야 소화도 잘 되고 숙면도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한 5시, 6시, 7시 이때 운동을 하고 운동 후 식사에서는 죄책감 없이 몸에 해롭지 않게 당을 좀 섭취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당을 좀 먹게 되니까 탄수화물을 좀 먹게 되니까 숙면을 할 수 있게 되는 유리한 점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은 한 오후 2시 정도부터 한 초저녁 6시, 7시 요때까지가 베스트인 것 같긴 해요. 낮에 아메리카노 먹고 저녁 운동 전에 부스터 먹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할 정도로 떨어지진 않는데 카페인에 둔감해지죠. 흑프로에 흑 크레아틴 같이 타 먹어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 보충제들에서 좀 많이 써먹었던 편법인데요. 어떤 보충제 회사에서 우리 한 서빙에는 크레아틴이 무려 뭐 10g이 들어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크레아틴을 추가적으로 넣은 게 5g이고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5g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보충제를 먹든 웨이 프로틴을 드시면 뭐 크레아틴이 뭐 2g 정도가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3g을 추가했어. 그래서 5g을 만들어냈어요. 5g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홍보를 해서 마치 크레아틴을 5g을 추가로 자기들이 넣은 것처럼 홍보를 했던 되게 유명한 보충제가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2g 정도는 어떤 보충제에도 다 들어있는 거. 자기들이 추가한 건 3g 정도였었죠. 그래서 웨이 프로틴에 크레아틴을 섞어 드시는 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위고비 써서 다이어트 성공하는 건 어찌 봐요. 뭐 알아서 하는 거죠 자기가. 저탄고지 10년차 유명한 책들도 탄수화물은 되도록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먹으라고 함. 최용만이 어릴 때부터 엘리트 격투기 배웠으면 효도로 패 죽였을까? 이겼을 거라고 봅니다. 진짜 그냥 사기였어. 진짜 사기캐. 이게 강호동 아저씨도 그렇고 이만기 아저씨 같은 분들도 그렇고 뭐 최용만 아저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씨름을 잘한 것도 있겠지만 씨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점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다리를 땅에다가 박아 넣어야 하는 운동이잖아요. 스텝이 없고 오히려 더 내 체중을 땅에 박아 넣어야 되는 운동이라 이 스텝을 밟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씨름 선수들이.
특히나 이제 백두급으로 가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격투기를 하면서 좀 그런 약점이 덜 생겼으면 엄청 셌을 것 같아요, 진짜. 웨이트 후 유산소가 살이 더 잘 빠지나요? 그럴 확률이 더 높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떤 웨이트 프로그램을 했어. 어떤 유산소 운동을 했어. 그 두 개를 하나는 웨이트 먼저, 하나는 유산소 먼저 똑같이 했을 경우에 웨이트 먼저 하고 유산소 하는 게 살이 조금이라도 더 빠집니다. 근데 순서를 바꿔서 했을 때 운동을 다르게 할 수 있다면 결과가 달라지겠죠.